한 달에 한 번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표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은 정말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5월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부산 미래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부산시가 이제 2019년부터 부산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처럼 유무형의 어떤 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앞으로 좀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미래유산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이제 미래유산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이제 5월 9일부터 부산 미래유산 시민 제안 공모도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선 부산 미래유산 제도라는 게 뭔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이제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네네. 생활 환경이 좀 변화되고 좀 급격하게 도시화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상황을 좀 맞고 있다며 이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미래유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매년 이제 미래유산에 대한 조사나 선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좀 보면 예. 미래유산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를 제외하고 첫째,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그리고 둘째,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미래유산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까지 72건이 선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총 72건이 선정이 됐는데 예. 우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선정되기 시작했을 때를 좀 보면 먼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부산의 정신을 표상하는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일제 강점기부터 만들어져서 광복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를 겪으며 서민들의 삶터가 되어준 삼복도로 또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의 지표로 할 수 있는 부산 사투리 뭐 이렇게 해서 한 20건이 선정이 됐고요. 네. 이후에 계속해서 뭐 부산 시민공원이나 뭐 40계단 또 어묵 또 기장대멸치 또 부산 지역 3.1 만세운동 발상지 뭐 민주공원이나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그리고 구포국수 영광도서 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것들인지 이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좀 알 것 같은데, 네, 와, 네. 이 사례를 듣고 나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또 부산 사투리, 미래유산 제도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 미래유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어떤 자원이 있는지 기초 현황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연구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나 뭐 시민 단체 또 시민들이 추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이렇게 총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1차 후보들을 이제 뭐 수십 개에서 한 100여 개 이상 좀 발굴을 하고요. 예. 이후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나 뭐 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좀 거치고 또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동의 절차를 거쳐서 부산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좀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분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미래유산 시민 제안 공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시민께는 뭐 소정의 상품도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1차 후보를 한 100여 개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결정됐으니까 10차 정도 되면 거의 100여 개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뭐 나중에 자갈 찾으면 진짜 미래 문화유산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아, 예. 아니 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64년부터 해서 전국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부산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 유산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정된 유산을 잘 보존한다거나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이제 현재 부산 미래유산 제도의 과제가 이제 사실 이제 보존이나 활용 부분에 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 2019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던 보수동 책방 골목인데, 예. 뭐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책방 골목 일대가 막 개발이 막 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하고 있기도 한데,
다행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건물주와 또 책방 골목 주민 등이 협력해서 뭐 아테네 학당처럼 네네네. 상생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맞아요. 이에 대해서 뭐 지적만 하고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또 이제 사실 이제 좀 지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뭐 기존의 문화재처럼 보존만이 능사인가 뭐 이런 네네. 문제 제기도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게 또 타당성이 있는가 뭐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좀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도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시민들에게 미래유산의 좀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나 또 유산의 가치를 좀 공유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이 문화예술적인 좀 접근들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잘 알고 요거 우리 미래유산이다 하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유산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이제 서울시 같은 곳인데 예. 서울에서는 현재 한 500여 건을 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유형의 미래유산에는 뭐 현판을 세우거나 또 소규모 수리나 환경 개선 등을 뭐 소규모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투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누구나 좀 시민들이 쉽게 미래유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관련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거나 또 미래유산 지킴이를 좀 운영을 하면서 뭐 SNS를 통해서 홍보 등을 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미래유산 연구 보고서를 뭐 공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부산시 뭐 블로그들을 통해서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일반 시민들이 뭐 쉽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뭐 차차 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내고 함께 미래유산을 좀 가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시민 사업들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 앞으로 제 소개를 할 때 부산의 미래유산 부산 사투리 기능 보유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를 올곧게 지켜내는. 네네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부산 시민공원이나 40계단 어묵 기장대멸치 부산 지역 3.1 만세운동 요거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민주공원 사직야구장 이런 것들은 다들 가고 계시고 네네. 그렇죠. 지금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 곳인데 조금 더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곳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산의 미래유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월에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소식들 전해줄까요? 예,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미래유산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에 이제 미래유산으로 수영구의 고려제강 수영공장 F1963이 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963에서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과 F1963 석촌홀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이고 또 팝아트 작가로 잘 널리 알려진 줄리안 오피의 개인전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 작가 이름은 아마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걷는 사람이라는 뭐 작품을 보신 분은 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네네. 이제 되게 간결하고 뭐 굵은 선 또 선명한 색감으로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좀 현대인의 일상을 모습을 표현하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셔플 댄스를 이미지와 사운드 요소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게 F1963도 보실 겸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미래유산도 보고 전시도 보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부산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부산 시민회관의 소식도 있다고요? 네, 부산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전국의 공공문예회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전문 공연장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문화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70년대 대규모 공연장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2020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도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있는데 이번 주 이제 금 토요일에도 부산 시립무용단의 창단 50주년 기념 제87회 정기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고 네. 이달 말이죠. 26일 금요일에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부산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부산 시민회관의 오랜 역사 속에서 좀 예술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그만큼 또 활발하게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 역사가. 부산 공연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교육생 모집. 요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예, 부산 문화회관에서 부산 공연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 BSCC 인재 양성 4기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저녁까지입니다. 네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네. 부산 국제 아트센터도 이제 건립이 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부산에도 다양한 공연장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공연장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공연장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공연 기획이나 무대 운영에 대해서 뭐 관련된 행정, 뭐 기획, 또 홍보, 또 실무 교육 과정, 그리고 뭐 현장 탐방까지 이렇게 좀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교육비가 또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뭐 청년분들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공원 전시 소식인데, 민주공원도 미래유산에 선정됐네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곳인데, 네. 최근 이제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됐고, 민주공원이 이제 선정된 이유는 뭐 4.19 민주혁명이나 부마 민주항쟁처럼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던 부산 시민의 저항 정신을 기리는 기억의 장소이고 교육의 장이다 보니까 2021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 등이 개최가 좀 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시작을 했고 이번 달 21일까지 정전협정 70주년 특별전 깊은 전선 펄럭이는 전장 전시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는 예술 실천으로 좀 준비가 됐다고 하고요. 반전과 평화, 인권, 통일을 주제로 마련이 됐는데 부산의 작가들인 김경화, 정만영 또 그리고 이동근, 정재훈 작가 등이 참여해서 설치 작품과 사진, 소리 또 애니메이션까지 좀 다양한 작품들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연구원 모집 소식이네요. 예, 부산연구원에서는 제15기 BDI 시민연구원을 12일까지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 시민연구원은 이제 부산 시민 누구나 이제 참여를 해서 부산의 어떤 현안들을 시민의 시각에서 좀 발굴하고 또 창의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올해는 이제 부산 엑스포의 핵심 가치의 어떤 실현과 미래지향적인 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후 변화, 또 디지털, 지역 교육, 또 환경도시, 안전도시 이렇게 5개의 분야별로 주제를 공모를 받고 있는데 예.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금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 한 150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퉁이 극장의 관객 문화교실 기초반 수강생 모집 소식도 있네요. 예, 관객들과 함께 영화 운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모퉁이 극장에서 2023년 부산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관객 문화교실을 개최를 하는데 이것도 오늘까지 모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초반은 내가 어떤 영화의 관객인지 또 내 주위의 영화 관객들은 누구인지 알아가면서 관객 문화 활동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중구의 극장을 중심으로 중구에서 또 영화 문화를 향유해 나가는 영화 모임을 만들어갈 활동가들을 또 만난다는 주제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중구의 문화 자원들을 또 탐방도 하고 또 사진을 좀 배워보기도 하고 또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도 탐방을 해보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형태의 강의로 5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퉁이 극장을 검색해서 좀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구에 있는 극장들 가본 지가 언젠가 싶네요. 그렇죠? 예. 역시나 문화예술 풍성한 5월입니다. 끝으로 매달 부산의 역사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5월 달은 어떤 곳입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 문화예술 현장의 소중한 곳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앞서 말씀드린 F196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F1963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방문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많죠. 네, 많습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 왜 미래유산이냐 뭐 이렇게 좀 의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향토 기업인 이제 고려제강 공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만든 이제 성공한 재생 건축 사례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도심 한가운데 뭐 큰 공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부산이 발전하던 시기를 보면 지금 이제 서면 같은 곳에 동천을 따라서 큰 공장들이 몰려 있기도 했고, 또 현재 이제 F1963 또한 지금은 이제 부산의 뭐 해운대와 또 수영구 좀 중심에 있는 망미동 일대 1963년에 이제 공장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를 좀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 2008년에 이제 공장을 폐쇄를 하게 되고 제품 창고로 좀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부산 비엔날레를 계기로 이곳이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재탄생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 부산의 시대성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산업 부분으로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기계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 천장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처음에 부산 와서 조방압 해가지고 그것도 조선방직이 없어졌는데 이름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조방압 그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갔을 때 F1963의 어떤 점을 보면서 즐기면 좋을까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F1963의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선 이 건물이 새롭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존 공장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하고 그걸 이제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좀 높이 층고가 되게 높고요. 좀 널찍널찍했던 공장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벤치나 조형물 같은 걸 보면 공장에서 활용하던 기계나 도구, 뭐 자재들을 사용을 좀 해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시나 공연, 도서관처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공장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부산을 만들어 온 산업유산들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새로운 가치로 지금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체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